항만의 해안선박 예인선인 당진호가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KB 하나은행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금을 충남도에 기탁했습니다. 당진시가 폐의약품 지정장소 버리기 운동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태안해경이 해안가 간추람에서 낚시를 하다 밀물로 고립된 낚시객 2명을 긴급 구조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JIB 뉴스입니다. 해나루 항만의 해양선박 예인선인 당진호가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당진호 구입에 따라 앞으로 해운항만 산업 지역 산업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나루 항만이 지난 30일 당진안 고대관리부두에서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호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취항식을 가진 당진호는 전장 25m와 폭 8m, 최대 예인력 22,908톤의 예인선으로서 앞으로 일본 얀마 회사의 2,000마력급의 강력한 디젤 엔진으로 연안이나 하청 등지에서 선박이 입항할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예항 또는 입항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항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당진호 구입에 따라 대형 선박의 연안이나 하천 등지에서의 안전한 예항과 입항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해운 항만 산업 지역 산업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나루 항만은 향후 입출항 모선의 대형화와 당진항 활성화에 따른 대형 예선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5,220마력의 해나루 1호와 해나루 2호를 오는 2016년 4월과 7월까지 추가 건조할 예정입니다. 2,000마력급 당진호는 지난 17일 당진호 예선업 등록증을 취득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합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KB 하나은행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금을 충남도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3천만 원 기금은 앞으로 청년 창업기업 판로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30일 도청 접견실에서 KB 하나은행 충청영역그룹으로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 3천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충남도에 전달된 기탁금은 전액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 청년 취업 박람회 개최와 청년 창업기업의 판로 지원 및 홍보 비용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KB 하나은행은 이번 기금 기탁과 별개로 올 11월 말까지 청년 관련 신상품을 출시하고 좌당 1,000원씩의 적립금을 연말에 추가로 기탁할 예정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이 먹다 남은 약이나 오래된 약을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폐건전지암처럼 안 먹는 약을 모으는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당진시는 폐의약품 지정장소 버리기 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각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약 중 필요 없는 약이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약을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리게 될 경우 항생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약은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약국과 보건소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진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당진시청 자원순환과로 처리를 의뢰해 의약품 전문 처리 업체에서 전량 소각 처리됩니다. 한편 당진시에 따르면 폐의약품 지정장소 버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폐의약품 수거량이 200kg에서 올해는 980kg으로 증가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태안해경이 해안가 간추람에서 낚시를 하다 밀물로 고립돼 표류하던 낚시객 2명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 간추람은 물에 빠진 저조시 수면 위로 드러나는 바위로 이곳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9일 태안군 원북면 소재의 황촌리 해안가 간추람에서 낚시를 하다 민물로 인해 고립돼 표류하게 된 낚시객 2명을 긴급 구조했습니다. 45세 김모 씨 등 2명은 28일 오후 11시경 낚시를 하기 위해 황촌리 해안가 간추람에 진입해 낚시를 하던 중 바닷물이 들어오자 빠져나오려 했으나 고립되면서 인근 해상에 표류하게 되자 충남 111 경우 태안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새벽 2시경 현장에 도착한 피구구정은 아이스박스를 잡고 표류하는 낚시객 2명을 발견해 저수심과 궂은 날씨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으나 빠른 조류로 인해 낚시객의 2차 안전사고가 우려돼 오전 2시 30분경 긴급구조를 완료했습니다. 구조된 낚시객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해경 관계자는 간추람은 물이 빠진 저조 시에 수면 위로 드러나는 바위로 이곳에서 낚시를 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낚시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충청 지역, 그중에서도 충남 서부 지역의 가뭄이 심각합니다. 이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보령댐의 수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충남 8개 시군에 처음으로 제한급수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가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충남 서북부 지역의 용수 공급을 위해 금강과 보령댐을 연결하는 보령댐 도수로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한급수는 보령댐 도수로가 완공되는 내년 2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초부터 보령댐 물 공급량이 20만 톤에서 20% 줄어든 16만 톤으로 공급되는 제한급수를 실시합니다. 특히 국토부는 제한급수에 따라 충남 보령과 당진 등의 고지대나 관말에 있는 인구 2만 명에 대한 용수 공급 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11만 5천 톤 수준의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시설을 내년 2월까지 설치해 충남 지역 가뭄에 총력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보령댐 유역의 누적 강우량은 예년의 53%에 불과하며 특히 8월 이후에는 내년의 7% 수준으로 준공 이후 최악의 강우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쯔쯔가무시병 예방 수칙을 당부했는데요. 야외 작업이나 나들이 할 때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고 또 풀숲에 옷을 벗어놓지 않고 바닥에 앉을 때는 반드시 돗자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당진보건소가 가을에 병원체 활동이 증가하는 쯔쯔가무시병과 렙토스피라증 등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 시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드기에 물린 경우 잠복기 1주에서 3주가 지나면 감기 증상처럼 고열, 오한, 근육통이 생기며 물린 자국에 가피가 생깁니다. 가피가 생긴 경우 즉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완치가 되며 아직 예방 백신이 없어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털진드기 유충으로 옮기는 쯔쯔가무시병은 유충이 번식하는 9월에서 11월 사이 전체 환자의 90%가 집중 발생하며 환자 수가 2009년 4,900여 명에서 지난해 8,600여 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여름 잇따라 발병한 진드기 바이러스 환자 역시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질병들은 모두 야외에서 활동할 때 야생동물의 배설물이나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며 발열과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숲을 깊숙한 곳에 되도록 들어가지 말고 풀밭 위에 옷을 벗고 누워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야외 활동 시 긴팔을 입고 외출하고 기피제를 사용해 진드기의 노출을 줄여야 하며 야외 활동 후에는 목욕을 한 후 옷을 갈아입어야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계속해서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산 평화의 소녀상 추준이가 지난 16일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산 평화의 상 소녀상 건입장소 및 제막식과 관련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추진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창립총회 이후 4차례의 서산 지역 대규모 행사장에서 시민 설문조사를 걸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태안천리포 수목원에서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수목원을 방문하는 단장기 체류형 탐방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천리포 수목원에 따르면 추석 명절에 수목원을 찾는 탐방객들을 위해 솔방울 투어를 비롯해 셀프 체험장과 포토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6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 공모사업 결과 5개 사업에 선정돼 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오천 중심지 활성화 사업 60억 원과 지역 역량 강화 사업 8천만 원 등 5개 사업으로 지방비 30%를 포함해 총 사업비는 76억 원의 규모입니다. 충남도는 각종 재해 재난에 대비해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전파 및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한편 도내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저소득 소외계층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 기업인 미래엔 서해에너지가 서산시 읍내동 일원의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 골착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으로 적치하는가 하면 수집 운반 허가도 없는 차량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집해 운반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제에 비한다면 한결 선선하게 느껴지시죠? 현재 충청 지역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도 잘 하셔야겠는데요. 이번 비가 내리는 덕분에 늦더위는 이제 모습을 감추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낮 기온 22도에서 23도 안팎으로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아침 저녁 시간에는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당진 지역 아침 최저 기온 16도, 한낮 최고 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룡 지역 최저 기온 17도에서 최고 기온 23도로 예상되면서 기온차 크겠고요. 보령 지역 16도에서 23도 사이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산과 천안은 최저 기온 18도, 최고 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후 내일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다음 주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도 점차 내려가니까요. 옷차림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살찐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